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국민의힘 박성중 재선 의원님 모시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돈봉투 사건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교체 등 방송 권력 교체 문제 등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예. 오신 지가 지금 꽤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그동안 워낙 일이 바쁘셔가지고 모시기가 좀 힘이 듭니다. 아이고. 지금 정치권의 가장 핫이슈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네네. 5위 전당대회라고 전당대회. 국민의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어느 방송에 가서는 아사리 판대했다고 했죠. 예. 돈봉투 사건 쓰나미에 지금 민주당이 휘말려갖고 어떻게 보면은 쑥대밭이 된 거 아닌가. 네네네. 우리 박 의원님 표현대로면 MBN에서는 아사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의원님도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네네. 또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셨는데 경험이 있어요. 예. 진짜 전당대회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하면서 전당대회도 많이 봤습니다만요. 아마 당대표인 경우는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는 이제 따로 원내 내부의 문제니까. 전당대회 같은 경우 일반 최고위원들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당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의 기타금. 기타금이 있잖아요. 네, 당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대표는 1억인가? 1억 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당대표는 여러 파트의 그 당협위원장들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돈을 쓰면 한적 없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일반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당 대표 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원법에는 돈을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예. 민주주의도 반칙이고 위반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돈을 쓰면 안 되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우리 당을 비판하면서 예. 차떼기 당이라고 매일 비판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더 심해요. 예. 자기들은 여기에 지금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그때 후보 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쓴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은 전체적인 그 규모에 비하면 그 빙산의 일각이 빙산의 조금 부분에 불과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경선 예. 관련해서도 그 송영길 후보가 자기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한테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전부 연계돼 있다. 결국 민주당은 돈 안 쓰면 안 되는 선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사리판이다. 예. 정말 파면 팔수록 이 당은 완전 아사리판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도 보면은 저 홍영표 쪽에서도 많이 쓰니까 0.59%뿐이 차가 안 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도 돈을 뿌리하지 않겠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 이쪽뿐만 아니라 수사가 안 되고 거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와서 그렇지 다른 후보들도 돈을 다 썼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은 거죠. 높다고 높죠. 봐야죠. 그리고 그 녹취록에 쭉 보면 3만 개 파일이 있는데 네. 녹취록 보면 구체적인 게 더 나옵니다. 네.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저는 그 녹취록 중에 이정근이가 그 사무부총장 네네. 송영길의 아주 핵심 측근 아닙니까? 예. 당 밖에 있는 자기 측근이 강내구고 이정근이라고 할 정도였다는데 지금 검찰이 이정근이가 왜 강내구하고만 통화를 했겠습니까? 송영길하고도 통화를 했을 건 뻔한 거고. 당연하죠. 그 부분은 지금 녹취록에서 안 나와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검찰이 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검찰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공개하지는 않고 예. 충분히 이 정도 되면은 영장 체포 영장이라든지 일반 기소 관련해서 또 그런 게 충분하다고 보고 일단 공개한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하면 또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반 이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공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로서도 또 히든 카드를 딱 쥐고 있어요. 있어야. 예. 예를 들어서 그때 송영길 대표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공개를 하니까 JTBC에서 또 추가 공개를 했잖아요. 네, 계속 나오고. 예. 아니라고. 그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추가 공개를 딱 하니까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12일이죠. 압수수색하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름들이 나오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도 그 검찰을 하도 왜곡 조작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고 전형적으로 뭐 정치 수사, 기획 수사라고 몰아붙였는데 그 후에 말씀하신 대로 녹취 파일이 착착착 나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4일인가 5일 지나서 백기를 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야당 탄압이다, 기획 수사다, 정치 수사다, 뭐 표적 수사다, 온갖 용어를 다 썼죠. 일부를 공개하니까. 예. 그러나 차근차근 한 두 번 만에 그냥 백기 들어버린대. 그런데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습니까? 아이고,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지. 본인이 더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뭐. 그러니까요. 만약 진정성이 있다 한다면은 과거 이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박희태 국회의장 사건이라든가 또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나면 당에서 바로 진상조사하고 검찰이 수사 의뢰하면서 발칵 뒤집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이번에는 진상조사도 안 하고 검찰한테 딱 밀어버리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윤관석이나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일주일인가 넘었는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걸 상세하게 자체 내부 조사하게 되면 이재명 건도 전부 조사해야죠. 본인끼리 바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일 말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내부에서 조사하더라도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사실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됐겠지만은 가장 저는 큰 문제가 본인 것도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자체 조사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인 것도 조사하면 끝도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잣대라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자체 조사 이런 거 안 하고 검찰한테 지금 떠넘겨 버린 건데 사실은 비명이라든가 상당수 뭐 친명의 의원들 중에도 이거야말로 제2 창당 수준의 황골탈퇴를 해야 할 사안이다. 자칫하면 이게 간판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좀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친명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은 고작 뭐 300만 원 가지고 그 차비하고 밥값 좀 준 거야 하고 그 장경태 도 최고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선거 때부터도 반지하에 월세 산다 해갖고 서민 코스프레를 엄청나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50만 원 준 것은 밥값도 안 돼.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종교배라고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네요. 예. 뭐 돈을 받았으면 진짜 거의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겠다. 예.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 예. 이것이 순리인데 그렇죠. 뭐 300만 원이 밥값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벌써 정신 자세가 아니다. 이 법을 위반한 자세에 대한 태도, 또 돈을 받았다는 그 태도, 네. 또 일반적인 우리가 돈을 어떤 매표 행위를 했다는 자체 네. 태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전혀 없다. 그렇게 그 상태를 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정신 자세는 완전히 그냥 그 전당대, 네. 전당대만 하면 돈은 오고 간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면서 과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DJ라든가 노무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이재명 체제 이후로는 완전 도덕 불감증.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몇천억씩 해먹는데 그까인 거 돈 300만 원 갖고 그러냐 이럴 수가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선거에서는 몇만 원만 돈 받아도 구속되고 금배지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또 조선일보면 이렇게 대서특별했어요. 겨우 300만 원 갖고 이렇게 하는데 선거 때 몇만 원만 줘도 구속됐다. 이 증거들이 지금 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선거는 선거법에 의해서 100만 원 이상만 되면 금배지가 날아가는데. 금배지가 날아가 버립니다. 300만 원이면은 그런데 100만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 나중에 재판에 가보면 거의 100만 원 약간 그 언저리에서 나오거든요. 예. 80만 원도 나오고 150만 원도 나오고. 예. 100만 원 와서 완전 금배지가 날아가는데 300만 원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진짜 어떤 도덕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희박해진 것 아닌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당대표 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사건의 키는 역시 송영길 네네. 전 대표가 쥐고 있는데 네네. 그 조기 귀국 요청은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다만은 뭐 진심으로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조기 귀국할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 때 네. 대장동 사건으로 쓴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 애들이 볼 때는 300만 원 이런 껌값이죠.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동종교배 차원에서 끼리끼리 노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자기 지역구를 물려줬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두 분 간에는 두 사람 간에는 보이지 않는 연대 관계 뭔가 있다. 정치 공동체라고 정치 봐야죠. 공동체라고 밀원이죠. 봐야죠. 자기 지역구를 넘겨준다는 게 넘겨주죠. 네.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대선 경선할 때도 송영길 전 대표가 엄청 도와줘서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송영길 대표를 그래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구조다는 것이고, 그다음 송영길 대표는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예. 잘합니다. 저희 서초갑 지구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옆 동네네요. 옆 동네였습니다. 이정근 위원장이 어떤 지명도라든지 네. 또 인지도라든지 또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예, 예. 이런 거에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방송 작가하다가 예. 들어온 거 아닙니까? 방송 작가도 뭐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데 4번이나 출마했거든요. 국회의원, 구청장을 4번이나 연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그때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다음 그러니까요. 시구위원 지방선거 공천을 할 때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러지? 원외위원장이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친하다는 이야기 들었고, 그 다음에 원외위원장이 바로 사무부총장 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전국에 253개 중에 한 100여 명 원내요. 아닌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딱 들어가는데 예. 특별한 공적이 없으면 저 사무부총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본다면은 굉장히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키를 들고 있다. 키를 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정근 부총장의 3만 개의 녹취 파일, 그 다음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돼 있잖아요. 어떤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본인도 이제는 보니까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없는 기거든요. 예. 예전에는 이재명이나 또 송영길이나 자기를 변호해줄 사람이 있었지만은 구속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게 빨리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체포영장이라든 구속을 해가지고 들어오느라 하기 전까지는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원래는 그 박우식 씨라는 사업가한테 돈을 한 10억 정도 받아 챙겼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녹취 파일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별건 수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웅래도 6천만 원 받아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고, 그런데 이 구속이 돼버리니까 당에서 나몰라라 해본 모양이에요. 이제 당에서 잘못 개인적인 일탈이다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한이 맺힌 모양.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본인은 엄청 노력을 했는데 예.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송영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완전 낙동강 오리알 돼버린 거 어떤 아닙니까? 게 터질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끝으로 나타난 9천만 원만 하더라도 저 국회의원들은 300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20명한테 주면 300만 원, 20명 주면 6천만 원. 6천만 원. 그다음에 그 대의원들한테는 50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상실장이나 대의원들한테 50만 원 주고 60명한테 주면은 그게 한 3천만 원 되거든요. 예. 그 합쳐서 9천만 원이니까 두 개 합쳐서 한 80여 명이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검찰에서 명단이 대략 거론되는 건 한 40여 명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내가 입힐지 이거는 단순한 9천만 원에 불과하고요. 예. 아까 10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튈줄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자기 스폰서들이 있을 테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돈을 구해가지고 뿌렸다고 추정할 수 있는 녹취록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그런 부분들이 탁 검찰이 쥐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송영길이가 또 변호사 아닙니까? 충분히 상황 정리를 보고 예. 어느 정도 정돈된 후에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은 딱 17일 날 최고위 끝나고 송영길한테 조기 귀국 요청한 뒤로는 입을 다물고 있고 지금 뭐 고민정이라든가 송갑석이라든가 또 뭐 더민주, 더민초 뭐 여러 곳에서 그냥 송영길의 귀국을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의 평소에 하던 그 어떤 행태를 보면은 송영길을 토사구팽시키는 게 자기가 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도 그렇지 않고 만약에 윤관석이라든가 또 이성만이 나머지 또 돈 받은 의원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체포동의안 넘어오면은. 네. 그래서 송을 한 사람 희생시키려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송영길하고 관계가 워낙 돈독한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잘못하다가는 송영길 쪽에서 대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송영길을 본인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러구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차도살인? 예. 다른 사람을 시켜서 차도살인으로 송영길이 빨리 와서 불어라. 자기가 정리해라. 예. 뭐 이런 관점인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이재명 본인도 지금 선거법 위반도 걸려 있고 허위사실 유포에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무슨 그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북한 송금 송금. 예.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정진상, 김용, 예. 이화영, 뭐. 이화영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쪽에서 뚝이 터져버리면 끝없이 본인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인도 백척간도에 서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못하는 그런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영길이가 무너지면은 이 순방치안이라고 이재명도 붕괴되는 것 아닌가. 이 본인의 뭐 사법 리스크는 당연하지만 그 문제와는 별개로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당 지도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뭉기적거리고 있는데 지도부 사퇴하라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둘이는 순망치안의 관계라서 한 사람이 빠지면 그 다음도 무너진다. 네. 뭐 이런 차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당에서는 이제 친명 비명계, 특히 이제 비명계 쪽에서 그동안 이대로 가더라는 총선이 물거품된다. 예. 이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그 송영길도 빨리 정리하고 이재명도 당대표 물러내서 정말 다시 재정비해서 지금 자기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뭐 예. 요새 지지율이 저렇게 지지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우리 한 지지율도 10% 이상 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그런 생각이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뭐 10명에서 20명 현역 의원이 돈 받은 것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지만 과거 박기태 전 국회의장 사건 때도 보더라도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특정이 돼야 하고 시기 방법이라든가 장소까지 다 특정이 돼야 하는데 양쪽에서 다 털어버리면 나 준 바 없다 받은 바 없다 하면 그 밝히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때도 20명이 거론됐지만 그 300만 원 돌려보냈다는 고승덕 전 의원 그거 하나 걸로 그때 뭐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받았는데 이번의 경우도 사실은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은 민주당 의원들 여러 사람 작살나겠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정근 전 사무부장이 얼마나 그걸 내놓을 것이냐. 요게 이제 1차적인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떻게 전달했다는 건 이정근이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상당한 신빙성의 어떤 증거 자료가 있다면은 상대편이 반대하더라도 그걸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겠지만은 끝까지 양쪽이 말하지 않으면 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결국은 이번 돈봉투 사건은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정치권이 대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4.19 기념사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 하나 오고 네네. 민주주의가 독재와 폭력뿐만 아니라 돈에 의해서 매수돼서는 안 된다. 네네. 민주주의가 돈에 의한 매수에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 네. 결국은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지칭은 하지는 않았지만 사기꾼은 누굽니까? 지금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돈 매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한테다가 지금 회초리를 든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사기꾼이라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가짜 뉴스, 네. 뭐 여기 의해서 네, 물론 지금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 어떤 유튜브라든지 예. 또 각종 어떤 공영 방송을 통해서도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크는 사람들, 요걸 이제 경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을 경계한 것이고, 뭐 돈을 매수한 것은 바로 지금 바로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여론을 타고 당선된 사람이 정치를 해야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데 예.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과대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개념에 의해서 또 아니면 돈으로서 한 사람이 된다면 돈을 받은 사람은 또 돈을 갈취할 거 아닙니까? 네. 거짓말 하는 사람은 또 거짓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그렇습니다. 정당하기 위해서. 그러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안 되니까 이런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 민주주의,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걸 경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우리 정치판에 어떤 새바람을 불어오는 전기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